첫 번째로요. 제가 봤을 때 탄핵이 된 이후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뭔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마치 민주당은 그 자리에 즉시 정권을 찾아온 것처럼 정권이 교체된 것처럼 그렇게 오만불손하게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 같아도 섬찟하지 않았습니까? 카톡을 다 그 검열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은행장들 오라가라 하고 은행장들 와가지고 은행장한테 뭐 이렇게 잘해봅시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신문기사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런 데다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광고가 딱 끊기고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니까 그 2030들이 첫 번째로 부당하다, 두 번째로 겁난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그 헌법재판관들 한 번만 보여주세요. 헌법재판관 그때 제 생각에는요. 많은 2030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을 거예요. 그때는 국민의 70% 이상 80%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 전체의 70, 80%가 그랬다라고 하면 2030은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더 못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거는 재판 진행이 말이 되지 않는다. 제가 조금 전에 돌직구하고 왔는데 민주당 쪽 패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자꾸 지연하고 그러니까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민주당 쪽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니네는 그러면 너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 지연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 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하루 종일 한다고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지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탄핵 소추가 12월 14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준비기일하고 뭐하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탄핵 심리 절차가 진행됐던 거는요. 12월 20일 넘어서였을 거예요. 오늘 며칠입니까? 2월 10일이에요. 2달도 안 됐는데 이 탄핵 심리 절차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는 거기에다가 그 탄핵 심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 신청 막 했어요. 그다음 뭐 사실조회도 하고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고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다 컷했잖아요. 다 기각했잖아요. 저는 이게 좀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말이 되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 저렇게 진행하는 사람인가? 일반 재판장 할 때 부장판사 할 때 저기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장 할 때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장 할 때 과연 문영배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재판 저렇게 했을까?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헌법재판은 저렇게 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30들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건 실수한 것 같아요. 그 양반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디 듣보잡 정혁진 변호사 같은 놈이 나를 갖다가 비난해, 나를 갖다가 비판해, 깜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비판을 문영배 재판관이 다 받고 있잖아요. 재판장이니까. 그러니까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보살입니까? 저는 뭐 부처님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입니까? 저도 막 뭐라고 저 새끼는 한동훈 그렇고 저 새끼는 반윤이고 그러면서 막 댓글 같은 거 막 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나는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댓글 자꾸 보면요. 조금 빈정상하는 건 사실이지. 근데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지금 그런 비판 같은 것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한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재판 진행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납득은 안 되는데 이해는 돼. 똑같은 말인가? 어쨌든 근데 이거는
해도 너무했다. 뭐가 해도 너무했는가? 어떻게 재판부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재판장님 3분만 주십시오. 3분만. 30분도 아니고 딱 3분만 주십시오. 꼭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매정하게 커트해버렸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3분이 두려웠던 거 아닌가? 그런데 그 3분이 꼭 필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 진행을 저렇게 했던 거예요. 저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게 적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정계선 재판관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어요. 연희님도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미선 재판관하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 국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헌법재판관인데 내 친동생이 아무리 민변 부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선 이상희 두 자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저런 식으로 재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치가 떨리도록 아주 싫어할 수 있어요. 저 존중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도 어떤 사람 굉장히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희 변호사가 내가 그 윤석열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언니가 친언니가 그것도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우리 친언니가 다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관인데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지? 저는 그 이상희 변호사가 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퇴했다는 이야기 아직도 못 들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이미선 재판관이라고 하면요 전화해가지고 야 상희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헌법재판관이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빨리빨리 사퇴해라. 그 다음에 민변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회장님 윤 변호사님 아 지금 제가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좀 안 됩니다, 빨리빨리 저기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정계선 변호사 남편은 자기 와이프가 헌법재판관이 될 것으로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사인을 하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재판 진행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아 그냥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윤 대통령 측에다가 더 페이버를 갖다가 주겠습니다. 시간 마음대로 쓰세요. 기일도 더 훨씬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이 사람들 이야기가 달라지네. 그럼 또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재판관들의 지금 구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요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천하의 흉악범에 대한 재판도 이렇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나 싶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아니시니까 법조인이 아니시니까 그냥 뭐 간과하고 그 다음에 뭐 민주당 쪽 패널들 나와가지고 아 이거는 뭐 이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반대신문입니다. 반대신문. 증인신문 할 때요 그 형사재판에서 뭐 민사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증인을 갖다 부른단 말이에요. 사람 말을 갖다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인을 부를 때 증인 신청을 누가 합니까? 그 증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을 증인 신청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사람을 증인 신청합니까? 만약에 어떤 변호사가 자기 그 클라이언트한테 불리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거는 미친놈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커트해가지고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재판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저한테 불리한 사실을,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불리한 사실을 이야기할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증인 신청할 때 증인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나한테 유리한 말을 해주는 사람. 이게 상식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대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예컨대 제가 증인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그 증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라고 이거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래야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증인이 정혁진이라고 한 증인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 할지 알아야지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탄핵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증인 신문 사항은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원고든 피고든 상관없이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사전에 재판부에다가도 증인 신문 사항 제출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도 증인 신문 사항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증인 신문 사항과 관련된 내용만 물어봐야지 엉뚱한 내용 하면요 제대로 된 재판장은요 그걸 다 컷해요. 아니 그 증인 신문 사항하고 너무 동떨어진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그 질문이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증인은 뭐 이런 거 참고 자료 같은 거 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모르고 내가 증인이 됐어, 나 출세했네 이러면서 내가 증언을 제대로 아주 멋있게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준비해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막 보면서 이거 이렇게 증언하다 보면은요 그 재판장이요 당장 접으세요.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도록 한 사람이 증인이지 이거 자료 가지고 줄줄줄 읽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 신문 사항을 먼저 이야기를 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살다 이런 재판 처음 봤어요. 아니 증인 신문사항, 주신문사항은 당연히 먼저 재판부와 그 다음에 그 상대방한테 연희님 또 감사드립니다. 그걸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반대 신문 사항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예요. 상대방 변호사에서 증인 신청했어요. 증인 신문 사항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러면 정덕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클라이언트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지금 저쪽에서 증인신문사항으로 이걸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저 물어본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클라이언트가 입에 막 개거품 불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저거는 말이 안 돼. 이건 거짓말을 갖다가 조장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탄핵하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물어보면 될까요? 그건 이거 물어보고 그러면은 아마 저 사람 말이 앞뒤가 달라져가지고 모순이 돼가지고 저놈이 증인하겠다라고 한 놈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판사님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반대 신문 사항을요. 딱 비장의 카드로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예컨대 제가 증인이에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김진성 씨 어쩌습니까? 어쩌습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가 회심의 미소를 갖다 딱 지으면서 반대적인 신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통수에 딱 걸리는 거야. 그러면 어버버버 하면서 그러면은 판사님이 물어봐요. 아니 증인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반대 신문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상호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식은땀 찔찔찔 흘리고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 신문사항은 비장의 무기로 간직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주신문사항 증인 다 한 다음에 그때 싹 꺼내가지고 재판장님 이거는 반대 신문사항입니다 주고 그 자리에서 저쪽 증인 신청한 사람한테 주신문한 당사자 측에다가 딱 주고 증인 앞에 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인을 갖다 가혹하게 팍팍팍 까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판에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막은 거거든. 문영배가 그거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왜 막았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첫 번째 홍장원 이 메모가 진실한 겁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장원에 대해서 유리하니까 불렀겠지. 불러가지고 아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홍장원이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했겠지. 그때 비장의 카드 딱 꺼내가지고 홍장원 씨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딱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면 아 저 사람 믿을만 하구나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홍장원이라고 한 사람의 말이 아무리 국정원의 1차장이 무지무지하게 높은 자리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제가 봤을 때요. 이번에 제일 황당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특수전 사령관이에요. 곽종근. 어떻게 쓰리스타가 누나를 갖다가 삥삥삥 돌리면서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을 못하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특전 사령관 하나? 저는 진짜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 처음 본 것 같아. 아니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했었잖아요. 제가 국방부에서 제가 방위 출신 제가 방위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방위할 때는요 소령도 못 봤어요. 우리 때 중대장님은 대위님이시고 대위 위에 소령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 방위 출신 이제 변호사가 되고 출세해가지고 국방부에 거기 법무실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갔더니 널리는 게 별이야. 진짜 웃기더라고요. 진짜 중령이면 저기 대대장 아닙니까? 제 친구가 그때 소령이었는데 육사 나와가지고 소령이었거든요. 몇 년 뒤에 걔가 이제 대대장 그 중령 돼가지고 대대장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야 혁진아 내가 대대장 됐으니까 한번 놀러 와라. 그 다음에 놀러 올 때 뭐 고기도 좀 사갖고 와라. 격려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저는요 제가 감이 없으니까 제가 방위 때는 대위까지밖에 못 보고 뭐 그 위는 본 적이 없고 국방부 있을 때는 진짜 저희 그 사업단의 중령이 그 총괄 장교였는데 저보다 그 중령님이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았는데 몇 년 그 위였는데 그분이 어쨌든 뭐 중령이긴 하지만 그분이 뭐 이렇게 그 걸레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국방부에선 중령 정도 되면은 걸레질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가 지가 뭐 중령 됐다고 대대장 됐다고 한번 와달래 그래가지고 뭐 중령이 무슨 나보고 오라가라 하냐 그러면서 제가 그 대대장 할 때 딱 가봤는데 와 그 대대장이 그렇게 높은 줄 처음 알았어. 대대장이 진짜 와 그 대대에서 그냥 뭐 그 부하 그 군인들이요 꼼짝 못 하더라고요. 대대장님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국방부가 하니까 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별들 중에 뭐 이런 표현하긴 그렇지만 똥별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폄하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누구는 좀 똥별 같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똥별들을요 제가 투스타까지는 봤어요. 제가 투스타 소장이면 사단장 아닙니까?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별 2개나 달았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사업단의 단장님이 3스타였거든요. 근데 삼성 장군 이상이 돼버리니까 다들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삼성 장군 정도 되면은 그래도 걸러지고 장군 될 때 한 번 걸러지고 별 2개 될 때 한 번 걸러지고 삼성 장군 할 때 별 3개 때 또 한 번 걸러지고 이렇게 3번 걸러지니까 그러니까 3스타는 그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래도 올라가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 제가 개인적으로 유감 전혀 없는데 어떻게 별 3개나 여기에 별 3개 달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마박에 별 3개 있고 여기에 3개 있고 여기 3개 있고 별이 9개가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모자 딱 쓰고 있으면요 별 9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말을 갖다 저렇게 하지? 왜 누나를 왜 굴리지? 그런데 만약에 그때 반대 신문 사항이 사전에 제공되지 않았으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곽종근의 말은 진짜로 더 막 꼬였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저런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지? 전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